자, 일단 1번 문제부터 해볼게. 공통현 길이 구해라.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공통현.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어, 만약에. 그럼 공통현이라는 건 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이 있겠죠. 그거를 이어서 만들어지는 이 선분을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공통현 길이를 구해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만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태도들이 있거든. 당연히 중심끼리 있는 행동을 해야 될 땐, 일단. 그러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수직이 되겠죠. 그리고 수직 이등분이 되겠지? 왜 그런 거야? 내가 원에서 현을 보면 찍으라 그랬죠? 이렇게 찍으면 반지름 돼서 이등변 삼각형이 돼. 따라서 얘도 수직 이등분이 된다. 되겠지. 그래서 이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니? 이 원의 점까지 중심에서 있는 행동도 당연히 해야겠죠. 이런 행동. 이게 일단 기본적인 그림이 되겠다. 자, 그러면 현 길이를 이제 구해볼게. 모든 현은 중심에서 찍었을 때 수직 이등분이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만 구해서 두 배를 하면 되겠죠. 두 배. 그럼 나는 얘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얘를 구하려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반지름 알면 좋을 거고, 요 거리 알면 좋을 거야. 자, 그럼 설계를 해볼게. 얘는 일단 그냥 반지름이야, 반지름. 얘는 내가 뭐로 해석을 할 수 있냐? 여기 중심 있죠. 여기 중심을 지금 구해볼게요.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보면 요거 두 개 해서 이차함수 표준형 만들듯이 똑같이 하는 거야. x 플러스 5제곱하고 y제곱 묶을 거 없으니까 그대로 쓰고, 좌변에 지금 25가 추가가 됐지.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25 더해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지. 얘 반지름이 지금 얼마야? 5죠. 5. 25니까. 그 다음에 중심은 마이너스 5,0이지. 따라서 이 길이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5,0으로부터 이 현까지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현까지의 거리. 그래서 내가 이제 현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우리가 이제 개념에서 뭐를 배웠었냐면 두 원의 공통현 방정식 구하는 걸 배웠어요. 그거 어떻게 해? 두 개 원을 그냥 빼는 게 공통현 방정식이다 라고 배웠죠. 여기서 빼는 거야. 두 번째 원을. y제곱 6x에 4y니?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자, 얘를 빼보면 x제곱 y제곱은 사라질 거고 4x 남고 플러스 4y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요게 뭘 뜻하는 거야? 이 현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 현 방정식. 되겠죠? 나 이제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5,0으로부터 얘까지 거리 공식만 쓰면 되는 거야. 루트에 4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의 마이너스 5,0 대입이죠? 마이너스 20 더하기 0 빼기 4의 절대값. 하면 얼마야? 16, 16, 32, 4루트 2. 4루트 2분의 24개. 따라서 3루트 2니? 3루트 2? 루트 2분의 6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끝났지? 요걸 내가 한번 떼어내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 요게 3루트 2라는 거야. 요게 5고요. 그럼 요거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25 빼기 18의 루트일 거니까 루트 7이네. 따라서 정답은 루트 7의 2배에서 2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하. 알겠죠? 자, 또 즘. 137페이지. 쓰고 있니? 그러면 139페이지. 13, 4, 2, 4. 어, 이 문제도 좀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원 위에 일단 두 점이 있다. 두 점이 있고 삼각형 APB의 넓이 최대 최소를 구해라. 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유형 문제집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줘. 이 13-4가 지금 유형이 분류가 어떻게 돼 있니? 지금 여기서 묻는 게 뭐야? 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유형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게 왜 이 유형 안에 들어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기본 개념을 좀 다시 복습을 해볼게.
원 위에 점이 뺑뺑뺑뺑 돌아요. 그 바깥에 점이 있어 뭔가. 자 그러면 내가 이 점 P로부터 원 위의 점 Q까지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한번 파악을 해 보자는 거야. 그럼 언제 최대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무조건 최대 최소는 대부분 예쁠 때 생긴다고 선생님이 말했죠. 그지? 언제 예쁘겠어? 이럴 때 예쁘겠죠, 이럴 때. 정확히 중심을 지날 때. 이때가 최대인 거 이해되니? 가장 길죠? 가장 짧을 때 언제야? 요때 요때. Q가 여기일 때는 가장 짧을 거고, Q가 여기일 땐 가장 길겠지. 따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 거리의 최대는 이 점으로부터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걸 D라고 해볼게. D에다가 뭐 하면 돼? R 더하면 딱 최대값 되는 거지. D에다 R 더. 그죠? 음. 최소는 어떻게 돼? 요 거리 D에서 R을 딱 빼면 요 거리가 나오는 거지. 최소값이. 요게 기본 개념이다. 자, 그 상태에서 요거 한번 해볼게. 원위에 두 점 P가 있대요. 뭐 두 점 P가 있어. 아, AB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고 어, 원 위에 점 P까지는 거지. 아, AB는 원위의 점인지 모르는 거네. 이런 것도 봐봐. 얘가 어떤 점을 주면 이제 앞으로는 그 원 위의 점인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그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3,0을 여기다 대입해봐. 그러면 49 이미 안 되죠. 등식이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요 원위의 점이 아니라는 거야. 얘도 어때? 대입을 해보면 여기 2의 제곱이니까 4고 5 대입하면 16이네. 그럼 2가 안 되지 더해서.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원 밖의 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원 밖의 점 두 개를 그냥 대충 그려요 이렇게. 그러고 원위의 점 P가 뺑뺑뺑뺑 도는 거야.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냐? 나 일단 AB는 나왔으니까 얘를 밑변으로 잡는 게 좋지 않겠니? 그치? 그러면 밑변은 고정됐으니까 뭐가 최대일 때 넓이가 최대되는 거야? 그치. 높이가 최대돼요. 높이가. 언제 최대야? 이때가 최대겠죠, 이때. 그때가 언젠데? 딱 이렇게 중심 지날 때. 이때가 최대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도 봤잖아. 이 직선과 원위의 점 Q에 대한 이 거리의 최대도 마찬가지로 요때 최대, 요때 최소가 될 거잖아. 그래서 요때 최대, 요때 최소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직선 방정식을 구해야겠지? AB의 직선 방정식 구해보자. Y는 기울기를 일단 구해보면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3,0 지나니까 우리가 직선 방정식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요. 따라서 얘를 이제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3는 0이 될 거니까 여기 중심 얼마니? 중심이 마이너스 4,1이죠.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이제 거리 공식을 써서 d를 구할 거야. d. 구해볼게. 직선으로부터 마이너스 4,1까지의 거리 공식. 그러면 루트에 2분의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 더하기 3 해서 얼마니? 빵이야 빵? 거리가 빵? 이거 접해? 문제가 좀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네, 계산 틀린 거 없죠? 마이너스. 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 쏘리. 거리가 빵이면 문제가 너무 재미없잖아. 이렇게 되겠지. 여기만 바꾸면 되죠. 여기만.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마이너스 6이네. 6이죠. 따라서 3루트 2가 된다. 요 거리가 3루트 2란 얘기야. 요 거리가 3루트 2. 여기까지 괜찮네? 따라서 높이의 최대는 언제야? 3루트 2에다가 반지름만 더하면 되죠. 반지름 2, 지금 루트 2네, 루트 2. 그래서 높이의 최대가 4루트이니까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4루트 2에다가 이제 밑변 길이, AB 길이 구하면 되겠네. AB 길이는 얼마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5제곱에 5제곱이니까 25. 루트 50이니까 5루트 2가 돼. 따라서
약분돼서 2루트이고 10에다가 2 곱하니까 20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최소값도 구해야 되네. 최소값은 D에서 요 R 빼면 되겠네. R. 루트. 최소값은 높이가 2루트일 때죠. 2루트일 때. 그래서 2분의 1 높이 2루트 2 곱하기 밑변 5루트 2. 요게 최소겠네요. 그러면 얘는 10이네. 10. 최대값 20, 최소값 10 되겠다. 예. 좋아요. 자, 이제 원의 접선 방정식 해볼게. 여기는 이제 접선 방정식을 크게 두 가지 공식을 배울 거야. 두 가지를 배울 건데, 두 가지를 일단 당연히 암기는 해야 될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 기본적인 원방정식이 요거죠, 요거. 얘는 뭐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방정식이 일단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지? 근데 요거랑 이 원에 접하는 어떤 직선이 있대. 접선이죠, 접선.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 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 y 자리에다가 y는 mx 플러스 n을 대입을 해 볼게요. 왜 대입을 하냐? 역시 복습을 해 보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총 몇 개 있었어? 총 몇 개죠? 3 개죠, 3 개. 3 개. 그지? 안 만나는 거, 접하는 거, 2개 만나는 거 총 이렇게 3 개가 있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따졌냐면 원 방정식에다가 이 직선을 대입을 해 봐. 그럼 얘가 x제곱, 얘도 x제곱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얘가 근이 2개면 얘랑 얘의 교점도 2개인 거고, 얘가 근이 하나면 얘랑 얘도 교점이 하나, 얘가 근이 빵개면 얘랑 얘도 교점이 빵개, 인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위치 관계에 있으면 D가 0보다 작은 거고, 원이랑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판별식이 0인 거고, 두 점에서 만나? D가 0보다 큰 거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가 접하니까 일단 대입을 하고, 여기서 나는 D를 얼마다 하고 끌어내면 돼? 빵이다 하고 끌어내면 되죠.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이걸 끌어볼게. 정리를 해보면 m제곱 플러스 1x제곱에다가 2mx, 2mnx 플러스 n제곱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좌변에다. 그 다음에 이제 d를 써볼게요. 짝수공식을 한번 써볼게. 그리고 절반 제곱 마이너스, 혹시 짝수공식을 못 외운 사람은 뭐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차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와. 이게 이제 판별식인데 뭘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하고 요 뒤에 거를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m제곱 r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돼. 그럼 일단은 얘 지워지고요. 꺼내보면 m제곱 r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r제곱 이렇게 돼. 이게 지금 빵인 상황이지. 예. 이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결과만 외우면 돼요. 다시 써보면 r제곱으로 묶으면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묶일 거고, 그 다음에 빼기 n제곱는 0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n제곱이 m제곱 플러스 1에 r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되겠니? 따라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냐?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하고 r제곱은 바깥으로 튀어나오겠죠? 요거에 전체 루트 씌운 거니까 r제곱은 r로 튀어나오겠죠. 요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이런 얘기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 접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기울기 m은 주어진 상태. 문제에서 주거든요. 기울기 m인 접선 방정식 구하라.
그럼 나는 m만 알아내면 끝인 거잖아. m만. 그치? 그래서 그 접할 때 상황의 n 값을 구한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다는 얘기야. 결국에 이 접선 방정식은 mx 뿔마 r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공식. 지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아리송할 수 있는데 바로 문제를 적용을 해볼게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 개념 체크 147쪽에 1번에다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볼게. 이렇게 중심이 0,0이죠 지금. 그리고 반지름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 y는 mx 뿔마 r 값이 지금 루트 5죠. 루트 r 루트 m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일단 공식 적용한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질문 한번 해보시고. 다시 저 원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 공식이 요거야.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 m짜리인 접선 방정식이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y는 m 값이 지금 2죠. 기울기가 mx 뿔마 r 값이 루트 5잖아. r제곱이 5니까 이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용을 한 거다. 되겠니? 정리를 하면 뭐야? 2x 뿔마 5가 됐죠. 2x 뿔마 5. 접선 방정식 두 개가 나요. 왜 두 개일까? 기울기가 2이면서 접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두 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선 방정식은 두 개가 나온다. 자, 2번 풀어볼게. 어떻게 하면 돼? y는 mx 뿔마 요번엔 r 값이 루트 20이죠. 루트 20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럼 2x 뿔마 10이 되겠네. 이렇게. 있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을 한번 볼 거야. 두 번째는 역시 상황은 똑같아. 중심이 항상 원점이에요. 원점. 중심이 원점일 때만 우리가 공식을 배워. 알겠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인데 요거 위에 x1, y1에서 접하는 접선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보자라는 거야.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요 위에 x1, y1이 있는데 거기서 접하는 이러한 접선 방정식 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의 직선이 접할 때는 당연히 그어야 되는 보조선은 90도라는 건 당연히 그어야겠죠. 그래서 접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90도잖아? 우리가 지금 내 목표는 얘 직선 방정식 구하고 싶은 거야. 직선 방정식 구하려면 두 점이 필요하건 하든가 아니면 한 점이랑 뭐가 필요해? 기울기가 필요하죠. 기울기가. 한 점은 이미 있지. 그럼 나는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죠. 여기 이미 포인트가 있지. 90도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이용을 할 거야. 지금 주어진 거는 중심이 0,0이라는 거 주어졌으니까 얘 기울기는 x1 빼기 0분의 y1 빼기 0이야. 따라서 x1분의 y1이죠. 그러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래야 되잖아. 기울기가. 그러면 얘는 얼마겠니? 여기 들어가는 건 y1분의 x1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얘 기울기가 요거란 얘기야. 그러면 직선 방정식을 그냥 써볼게.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지나는 한 점은 x1, y1이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건 되겠네. 그치? 역시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결과만 알면 돼. 자, 양변에 y1을 곱해볼게요. 는 마이너스 x1, x 빼기 x1 더하기 y1 제곱됐다. 양변에 y1을 제곱한 거야. 다 곱한 거야. 한 번 더 꺼내보면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돼요.
자, 근데 x1, y1이라는 거는 얘 위의 점이지. 위의 점이면 우리 뭐 하기로 해? 위의 점. 만난다. 지난다. 대입이죠, 대입. 그럼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하나 얻어내면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이 r제곱이라 요거 하나 얻을 수 있겠죠. 저 위에 점이니까. 그래서 얘가 얼마야? r제곱이지, r제곱. 따라서 결론을 내면 요거예요. 요거 이항을 해보면 x1, x 더하기 y1, y가 r제곱이다, 이렇게 직선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접선 방식 공식이에요. 자, 이걸 적용하는 거를 연습을 해볼게. 상황이 딱 이렇죠. 중심 0,0이고 반지름 이제 루트 45짜리 위의 점 3,6을 지나는 접선이야. 자, 요거는 좀 외우기가 쉬워. 봐봐. 얘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x1, x, y1, y는 r제곱. 근데 요거를 어떻게 보면 외우기 쉽냐면 이 x제곱이 x 곱하기 x잖아. y제곱은 y 곱하기 y죠. 그냥 여기에다가 원만 붙이면 돼, 이렇게. 이해되니? 그치? 그러니까 적용을 해볼게. 어떻게? 3x 더하기 6y가 45다. 그냥 이게 정답이란 거야, 1번이. 이해되니? 되죠? 2번 어때? 0x 빼기 4y는 16. 요게 정답이죠, 여기. 되겠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4겠네, 이때는. 조금 접선이 특이하지. 이거 왜 이럴까? 한번 살펴보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짜리야? 그 위에 점 0,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 이런 식 나온다. 되겠죠? 아, 다시 이제 개념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냐? 요 개념 2번까지는 제가 끝낸 거예요. 개념 2번. 이해했지? 그다음에 이제 개념 3번을 해볼 건데 여기 지금 방법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걸 나랑 한번 읽어보고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같이 해볼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서에 있는 설명을 완벽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 너무 이제 수식이 많기 때문에 나랑 같이 이해를 해볼게.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뭐냐면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공식을 2개 배웠는데 무조건 중심이 원점인 거에 대해서만 배웠다. 자, 첫 번째, 기울기 m이 주어진 접선 방정식은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요거 하나를 배운 거고, 두 번째, 위 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 방정식을 배운 거야. 그때는 그냥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공식을 2가지를 배운 거야. 조건을 잘 생각해야 돼. 원점일 때만 쓰는 거야. 원점일 때.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선생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접선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나요? 두 번째,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거를 이제 한 방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거야. 결국엔 그거거든요. 접선이라는 거에 공통된 성질을 생각하면 돼. 여기 수직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성질이지. 그래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이걸 계속 쓸 거야. 두 번째 뭐니?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그냥 뭐랑 같아? 반지름이랑 같죠. 요것만 계속 쓸 거야. 여러분 이거를 딱 이렇게 타겟팅을 안 하고 가잖아. 그러면 이 원의 접선 방정식이 되게 어렵게 느껴요. 되게 상황이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요걸 해볼게요.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이야. 상황을 보면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봐. 그럼 몇 개가 나올까 일단? 나올 수 있는 접선은 몇 개가 나와? 원 밖의 점에서 여기다 그으면 2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2개. 기본적으로 항상 접선은 2개가 생겨요. 2개.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야. 자, 중심이 있겠죠. A, B가. 그리고 요 점도 주어졌겠죠. 뭔가 x, y라고. 그러면
요 거리가 정확히 R이 된다를 이제 써먹을 거란 얘기야. 정확히. 되겠지?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네. 접점의 좌표. 여기를 x1, y1. 그러고 접선의 방정식이 a, b를 진함을 이용한다. 여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중심이 0,0인 상황이야. 0,0인 상황. 그러면 내가 이 접선 방정식을 두 번째 공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 그럼 그거부터 뭐야? a, b를 지난다. 지나는 점을 준 거예요. 밖대점이죠. 밖대점. 얘를 지난다 해서 대입하면 된다. 지난다. 다시. 중심이 0,0짜리 원 방정식이 주어진 상황이고 밖대점을 준 상황이야. 거기서 그은 접선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접하는 접점을 내가 임의로 놔야 된다는 거야. 접점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접점을 놓고 그러면 접점이 생긴 순간 접선 방정식을 공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거에다 지나는 점 대입만 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뭐니? 아까 내가 얘기한 D는 R을 쓰는 거죠. D는 R. 그치? 얘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는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기울기만 모르는 거죠. 얘로부터 이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R이다 해서 푸는 방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야? 이렇게 놓고 원방정식에 대입한 다음에 D가 0이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세 번째. 자, 풀이를 해볼게. 실제로. 지금 요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확 와닿진 않을 거예요. 요 3번 볼게요. 3번. 147쪽에 3번. 자, 상황이 이렇죠. 중심 0,0이고 반지름 루트 8짜리야. 밖계점 4,0에서 근 접선을 구해라. 요 접선 방정식 구해라. 이런 상황이야. 첫 번째 방법은 요 점을 x1, y1이라고 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일단 뭐가 되는?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8이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접점 주어졌을 때 공식이죠, 공식. 거기다 4,0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을 해요. x, y에다 4, 0을 대입해야겠지? 그럼 이렇게 되네. 따라서 x1 값이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y1 값도 구할 수 있네. y1 값은 어떻게 구해? x1, y1이 지금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x1에다 2 집어넣으면 는 8 될 거니까 y제곱이 4네. 그럼 y 값이 뿔마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온다. 따라서 뭐니? 접선 방정식이 이제 세워진 거죠. 2x 플러스 2y는 8 이거나 2x 마이너스 2y는 8 물론 이제 2로 나눠서 정리를 할 수 있겠지. 되겠니? 자, 네. 두 번째 풀이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이고 내가 1번을 이제 세 가지 풀이로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2번 푸는 시간을 내가 줘볼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4,0 지나는 직선이니까 내가 기울기는 모르잖아. 그래서 m 4,0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하자는 거야. 그럼 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야? 얘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반지름 루트 8이 된다를 써먹을 거야. 자, 요거 일반형으로 정리를 해볼게. 얘로부터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8이 된다. 자, 해볼게요. 거리 공식 쓰면 m제곱 플러스 분의 0, 0 대입하니까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4m 되겠네. 그게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 루트 8이랑 같아야 된다. 양변에 곱해보면 얘가 루트 8m제곱 플러스 8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요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양변 제곱하면 되겠지.
16m제곱은 8m제곱 플러스 8이다. 따라서 8m제곱이 8이니까 m값 뿔마 1 요렇게 나와요. 그 m값 뿔마 1을 어디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정답이 된다는 거야. 대입하면 첫 번째 m에 1 대입하면 x-4 나오고 m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랑 똑같죠 지금. 2로 나눠봐. x 플러스 y는 4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나오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4니까 y는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게 두 가지 풀이할 수 있다. 여기가 원래 좀 어려워요. 밖에서 근 접선 방정식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좀 풀이 방법도 많고 애들이 좀 시험 나올 때도 좀 헷갈려 한다. 두 가지 풀이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 풀이를 해볼게. 세 번째 풀이는 지금 저 직선 방향 세운 거 있죠? mx-4m 이거를 원방정식에 대입을 할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해보면 x제곱 플러스 mx-4m의 통째 제곱이고 는 8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8 m제곱 x에 플러스 16m제곱 마이너스 8은 여기까지는 따라하니? 그지? 얘를 이제 이차항을 좀 묶을 수 있죠. m제곱 플러스 1로. 근데 지금 이 원이 직선에 접하는 상황이니까 d는 0을 쓸 거야. d. d를 써볼게요. 4분의 d를 구해보면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에다가 16m제곱 마이너스 8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16m제곱 아마 그러니까 mx 마이너스 여기 4제곱이죠. 4제곱 절반 제곱이니까 b제곱 하면 16m 4제곱에 요거 전개를 하면 16m 4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8m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다. 요거를 정리하면 뭐 어때요? 마이너스 8m제곱 플러스 8이 0이다 나오지. 따라서 아까랑 상황이 똑같은 거야. m제곱이 1이다.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m값 뿔마 1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풀이 리뷰를 잠깐 해보고 여러분 푸는 시간 줄게. 첫 번째 풀이 어떻게 해? 첫 번째 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접점이 없으면 접점을 놓는 거야. 알겠니? 접점을 놓고 그 접점 x1, y1에서의 방정식은 내가 공식을 쓸 수 있죠. 그 썼어. 근데 걔가 4,0도 지나는 상황이잖아. 그 지난다 대입을 해서 x값, y값을 구한 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구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울기 값은 모르고 지나는 점은 아는 거니까 기울기 m이라고 놓고 세우고 그 다음에 접하는 상황이면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반지름이랑 같을 거니까 거리 공식을 쓴 거죠. 0,0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반지름 루트 8이랑 같다 해서 푼 거고 세 번째는 대입해서 그냥 판별식 0이다 쓴 거고 뭐가 더 낫다 이런 풀이는 없어요. 뭐가 더 낫다 이런 풀이 없고 다 세 가지 풀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3-2번 요거 풀어보세요. 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풀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번 풀이는 있잖아.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는 풀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풀이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저 원에 접하는 접점을 x1, y1이라고 놓고 그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 공식을 쓴 거지. 그럼 그 공식은 0,0짜리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0,0이 아니게끔 원방정식이 주어진단 말이야. 첫 번째 풀이는
사실상 좀 약간 중요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게는 두 가지 풀이를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기울기 m이라고 놓고 이거의 굵직한 키워드가 뭐니? 직선으로부터 점까지의 그냥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게 키워드야. 알겠지?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건 뭐야? 직선을 그냥 대입해서 D0 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해되지? 자, 내가 요 2번 풀이로 해볼게. 2번 풀이.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놓고 지나는 점이 4,2니까 이렇게 직선 방향식 쓸 수 있죠. 그러면 mx-4m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야.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야 되니까 일단 일반형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는 0 여기까지. 알겠지? 자, 예로부터 0,0까지의 거리 공식을 쓸 거야. 그러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분의 0, 0 대입하니까 절대값에 마이너스 4m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얼마가 되니? 반지름인 4랑 같아야 된다. 양변에 곱해보면 는 4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될 거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되니?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양변 제곱. 제곱을 해봅시다. 16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4는 16m제곱 플러스 16 되네. 그럼 16m제곱 지워지고 정리하면 보니 16m이 마이너스 10이니? 마이너스 12. 따라서 m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다 m만 대입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되니? y는 4 마이너스 4분의 3 어머 맞니? 그쵸. 마이너스 4분의 3 x 그 다음에 졌다 대입하면 3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여기서 요걸 잘 봐야 돼. 우리 원 밖에서 그으면 접선 몇 개 생긴다고 했지? 2개 생긴다고 했지. 2개. 근데 얘 어때? 공식을 써보니까 하나 나오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접선은 어디서 긋든 무조건 2개가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럼 나머지 하나 직선은 이걸로 못 구한다는 얘기야. 이럴 때가 생겨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공식을 써서 잘했는데 접선이 하나 나와.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되냐? 자, 이럴 때가 접선이 딱 공식을 쓰면 하나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4예요. 근데 4, 마이너스 3에서 지금 접선을 그어. 그럼 어때요? 이런 접선도 있지만 이렇게 올곧게 생긴 접선도 있지. 그게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뭐야? x는 4죠. x는 4. 그래서 x는 k꼴은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없어. 오케이? 정리를 하면 뭐야? 공식 써서 잘 풀었더니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러면 점을 의심해 보면 돼. 점이 4,2네? 근데 반지름도 하필이면 4야. 아,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4 반지름 4인데 4,2에서 그은 거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 x는 4가 빠졌구나. 이렇게 답을 내리면 되겠죠. 음, 좋아요. 자, 요 원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 설명을 했고, 요 지금 바이블 플러스 이제 공통 접선 길이 요거는 내가 이제 그 핵심 노트에 적어 놓긴 했는데 지금 하기 조금 어려운 거라 일단 문제부터 가볼게. 자, 대표 예제 14 조금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혹시 아, 요거에 접하고 y는 3분의 1x 플러스 4랑 수직인 접선 방정식 구하래. 수직인 직선 방정식. 그러면 얘는 일단 뭘 준 거냐? 기울기 정보를 준 거야. 기울기.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다 요걸 준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니? 그러면 기울기 줬을 때 접선 방식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죠. y는 마이너스 3x 뿔마 r이 얼마니? r이 루트 10이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사람 자신 있게 얘기해봐. 이해 안 돼서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mx 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에 기울기 마이너스 3만 대입을 하면 된다. 자, 이거 14-2번을 볼게요. 역시 중심이 0,0이야. 우리 접선 방정식 구할 때는 항상 중심부터 체크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공식을 쓸 수 있냐 없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얘 접하고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래. 그럼 뭐야? 기울기 값이 탄젠트 60도라는 거죠.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되겠지. 그럼 역시 공식을 써볼게. y는 mx 뿔마 r 값이 3이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루트 3x 뿔마 6이 되겠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자, 14-3번 해볼게. 요번에는 어때? 얘들아? 이거 공식 쓸 수 있니? 공식 못 쓰죠, 이거. 왜 못 써요? 왜? 중심이 원점이 아니니까. 그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냐? 접하는 거에 기본 원리를 쓰라는 거야. 접하는 거. 자, 그림을 그려볼게. 1,3이야. 왜 접해요? 찍겠죠? 반지름이 루트 5예요. 루트 5. 근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2x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고 뭐 쓴다고?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걸 쓴다. 그럼 거리 쓰려면 얘를 일반형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이렇게. 자, 얘로부터 중심 1,3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볼게. 루트에 2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1, 3 대입하면 2 빼기 3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 그게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인 루트 5랑 같아야 된다. 자, 양변에 루트 5 분모 곱해볼게요. 하면 절대값 n-1 값이 5가 된다. 따라서 n-1 값이 5일 때는 n 값이 6일 거고 마이너스 5일 때는 마이너스 4겠네요. 그래서 방정식이 두 개 나오는 거죠. 두 개. 2x 플러스 6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리를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표 예제 15 1번 3,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방정식. 그럼 얘는 지금 우리 중심 먼저 체크하기로 했지. 얘는 공식 쓸 수 있죠. 중심이 원점이니까. 그럼 바로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위의 x1, y1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x1x,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쓰기로 했었어요. 위의 점이 주어질 때는 위의 점 지금 주어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3x 마이너스 2y는 13 그냥 요게 정답이 된다는 거야. 되긴? 이래죠. 3, 마이너스 1을 그냥 3x 하나 쓰고 마이너스 2y 하나 쓰고 는 13 그대로 쓰면 그냥 방정식이다. 뭐 이제 AB 값 구해주려면 꼴 맞춰주면 되니까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게 이렇게 되니까 A 값 3, B 값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역시 중심이 0,2죠. 0,2 중심이 원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공식을 못 쓴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역시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겠죠. 순수 원리를 써먹어서 0,2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루트 13이고 요 위에 어딘가 마이너스 2,5에서의 접선 방정식 구하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냥? 역시 뭐야? 거리가 r이다를 쓸 거야, 거리가 r. 그럼 얘 접선 방정식을 일단 세우긴 해야겠네. 내가 모르는 건 지금 뭐야? 기울기야, 점이야.
기울기를 모르는 거죠. 점은 알고. 그치? 그러니까 요번에는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지. 마이너스 2,5 지나는 방정식. 그래서 거리 공식을 쓸 거예요, 지금. 그럼 얘 일반형으로 바꿔야겠지. 얘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있을 거야? 0,2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반지름인 루트 13이 된다를 써먹을 거야. 자, 그럼 해볼게. 거리 공식 쓰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을 분해 0,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m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걔가 반지름은 루트 13이랑 같아야겠다. 여기까지 되죠. 양변에 요거 곱해볼게. 요거 곱하면 이렇게 돼. 그러고 뭐 하면 돼요? 양변 제곱해야죠. 자, 2m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4m 제곱 12m 플러스 9 양변은 13m 제곱 플러스 13 우변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9m 제곱 우변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12m 플러스 4는 0이니까 얘 완전 제곱식이네. 3m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그 m 값이 3분의 2인 거죠. 되겠죠. m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제 답이 된다. 이해되니? 이해 안 되면 정리를 하자면 뭐야? 딱 두 가지를 정리하고 쉬는 시간 잠깐 줄게요. 접선을 구하는데 일단 중심 먼저 체크를 해라. 중심이 원점이면 기본적인 공식 두 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풀어? 거의 다?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가 그냥 반지름이다. 이 원리를 통해서만 푸는 거. 되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이어서 보자. 15-3번 볼게요. 요 위에 접선이 마이너스 1,b를 지날 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중심 먼저 체크하기로 했지. 중심이 원점이죠, 원점. 중심이 원점이니까 공식을 쓸 수 있지. 그 공식을 써보면 그냥 ax 플러스 2y는 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되겠니? 그냥 공식 쓰면 위의 점에서 접선 방식을 쓴 거죠. 걔가 요거를 지난데 그러면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8이야. 이렇게 식을 얻어냈는데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거든? 그 식을 하나 더 얻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을 어디서 좀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지금 뭔가 안 쓴 조건이 있다는 거거든. 뭘 안 썼죠? 여러분이 이런 걸 잘해야 돼. 안 쓴 조건 한번 찾아봐. 특히 문제가 짧을수록 안 쓴 조건 찾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알아낸 사람 있나? 이 위의점이라는 게 조건이죠. 위의점. 그치?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야. 위의점 하면 뭐 한다? 대입한다죠. 대입.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a제곱 플러스 4가 8이다 이렇게 연립을 할 수 있겠대. 두 번째 식에서 a제곱이 4니까 a 값이 뿔마 2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a 값 2를 얻어낼 수 있죠.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b가 8이죠. 따라서 2b가 10이니까 b값 5다 이래서 얻어낼 수 있게. 괜찮죠? 그다음에 밖에서 그은 접선 다시 한번 해볼게. 16번. 일단 중심 먼저 체크하기로 했고 중심이 지금 0,0이네. 좀 다행히도 우리가 0,0이 아닐 때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황이 0,0이고 접하고요. 근데 밖의 점에서 그은 거지. 어딘가 1,7에서 여기다 이제 밖에서 그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직선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니? 지금 기울기는 모르니까 지나는 점은 알고 이렇게 작성을 끝낼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mx-n 더하기 7이고 나는 이제 뭘 쓸 거냐. 어쨌든 접하니까 이렇게 수직이 되면서 요 길이가 정확히 반지름이 된다라는 걸 써먹을 거니까 얘 일반형으로 표현해가지고 이거로부터 0,0까지의 거리 공식을 쓸 거란 거야. 거리. 그러면 루트에 m제곱 플러스 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 7 이렇게 돼요. 그게 지금 뭐랑 같아야 되네? 반지름인 루트 5랑 같아야죠. 루트 5랑. 루트 5 맞죠? 요거 푸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양면에 분모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루트에 5m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양변 제곱을 하면 되겠죠. m제곱 마이너스 14m 플러스 49는 5m제곱 플러스 5다. 따라서 우변으로 정리를 해보면 m 4m제곱 플러스 14m 마이너스 44니 는 빵 될 거고 2m제곱 7m 마이너스 11은 22죠. 22 마이너스 22는 0. 그러면 2, 1에 2, 11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딱 인수분해가 되네요. m값 2고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거 대입하면 방정식 두 개가 구해진다. 기본적으로 쓰는 지금 원리를 잘 봤어요. 자, 16-3번으로 한번 더 해볼게. 얘 일단 표준형으로 만들긴 해야겠지?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x-4의 제곱. 그다음에 y제곱은 그냥 자기 혼자네. 하고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몰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선 좌변에 16 더해졌으니까 우변에도 16 더하고. 요거는 뭐 더해진 거 없죠? 그러니까 요대로 끝내면 되겠네. 는 1이네. 는 1. 그러니까 중심이 4,0이고 반지름 1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역시 점 0,1 밖에 어딘가 0,1에서 얘가 그은 두 접선이 있을 건데 기울기 합구하래요. 어쨌든 그림은 하나만 그리면 되고 m값이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요 직선 방정식을 아까처럼 세우면 되겠죠? 지금 지나는 점 0,1은 알고 기울기는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지. mx 플러스 1이 되겠네. 중심은 4,0이 보여줘요. 역시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얘 일반형으로 이렇게 고친 다음에 4,0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 공식을 써야겠죠? 네? 자, 그러면 루트의 m제곱 플러스 분의 4,0을 여기다 대입하면 4m 더하기 1의 절대값이 되게 돼. 요게 일단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지금 구한 거야. 근데 그게 정확히 반지름인 얼마냐? 반지름 1이죠. 1. 1이랑 같아야 되니까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계속 푸는 게 지금 똑같지? 얘를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같다. 그 양변 제곱을 한다. 16m제곱 8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이항하면 15m제곱 플러스 8 m값이 0일 거니까 인수분해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m값이 0 또는 마이너스 15분의 8 이렇게 구해져요. 괜찮지? 물론 이제 요거 기울기 합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인수분해를 안 하고 근각계수 관계 써도 되죠. m값의 합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5분의 8 근각계수 관계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됐고 자 이제 도형의 이동을 나가볼게요. 도형의 이동은 자 일단 그 필기노트를 보면서 좀 풀 건데 여긴 조금 이제 직선 방정식, 원 방정식이랑 조금 그래도 좀 개별성이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지금 보면 도형의 이동이 크게 두 가지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평행 이동 안에서도
점의 평행이동이랑 그래프의 평행이동이 있고, 대칭이동도 점의 대칭이동이 있고 그래프의 대칭이동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로 평행이동을 볼 건데, 그 이제 첫 번째로 점의 이동 보고 있죠. 점의 이동은 x축 평행이동이 있고 y축 평행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x축 평행이동은 a, b를 x축으로 m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돼 있으면 순수하게 점에다 그냥 x좌표에 m을 더하면 돼. 그 부분 지금 이해되니 얘들아? 그냥 평행이동 한 만큼 더하면 되죠? y축 평행이동 이미 우리 1차 함수 때 봤지? 그냥 n 평행이동이면 y좌표에 n 더하면 돼.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에 이 도형의 이동인데, 도형 이동. 그 fx, y는 0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볼 거야. 이게 이제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y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f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x에 대한 식이란 뜻이잖아. x에 대한 함수. 그 마찬가지예요. 얘는 x, y로 이루어진 함수식이란 얘기야. 변수가 x, y인 식.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1차 함수만 봐도 얘를 y는 f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얘를 좌변으로, 뭐 좌변 또는 우변으로 쭉 이항을 해봐. 우변으로 이항을 해볼게. 이게 지금 일반형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럼 얘는 뭐야? 좌변이 x랑 y로 이루어진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이 표현일 뿐인 거야. 는 0.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fx, y는 0이라고 표현을 하자는 괜찮습니까? 원도 마찬가지죠. 원 쭉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냥 깔끔하게 그냥 x, y에 대한 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게 이제 요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죠. 도형의 방정식. 얘도 직선이고 얘는 원이란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직선과 원, 지금 배운 우리가 직선과 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괜찮죠? 그럼 그 도형 fx, y는 0을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얘를 첫 번째로 이제 x축 평행이동을 해볼게. x축으로 만약에 m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볼게. 우리가 뭐 좀 친근한 2차 함수로 설명을 해보면, 얘를 그냥 순수하게 다 x축으로 m만큼 옮긴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점도 m만큼 이동을 할 거고, 모든 점이 다 동일하게 m만큼 이동을 할 거야. m만큼. 똑같이. 똑같은 길이만큼. 이 점도 m만큼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m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우리가 점의 이동에서는 예를 들면 1,3을 x축 방향으로 1 이동해라 하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x좌표에 1을 더했으면 됐단 말이야. 근데 도형의 이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달라. 뭔 얘기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x 대신에 1 이동이니까 x 더하기 1을 넣고 싶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1 이동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 x 마이너스 1 이동이면. 마이너스 2 이동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2 이동이면 x 빼기 2를 하고 싶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그거의 부호 반대인 플러스를 대입을 해야 된다. 자,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배워도 100%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파트거든요. 여기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자, 만약에 요거 위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즉 f 알파, 베타는 0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x에 알파 넣고 y에 베타 넣으면 성립하는 근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요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x 대신에 x-m 대입하고 y는 뭐 그대로 두고 이러한 방정식은 그러면 근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봐 볼게. 자, 요 x에다가 알파 플러스 m을 집어넣어 봐. 알파 플러스 m. 그리고 y에다가는 그냥 베타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f에 알파 플러스 m 빼기 m 콤마 베타 이렇게 되지. 집어넣으면.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냥 m이 사라지고 f 알파 콤마 베타 이렇게 돼. 그게 이제 빵이죠, 빵. 이게 빵이었으니까. 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긴 도형의 방정식은 알파 플러스 m 콤마 베타라는 점을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원래 거 fx 콤마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알파 콤마 베타를 근으로 가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얘는 그러면 누구를 근으로 갖느냐? 반드시 알파 플러스 n 콤마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는 얘기야. 왜? 대입해서 빵 된다는 거 보였으니까. 이해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얘 비교했을 때 얘의 특징은 뭐냐? 이 빼기 m 된 거의 의미는 뭐냐? 모든 알파 콤마 베타가 알파 플러스 m 콤마 베타로 이동이 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되게 얘가 요거 위의 점. 그 증명은 이렇게 일단 가능하고 앞으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추천하는 건 이거에 대해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 70%도 힘들어. 알겠니? 수학을 전공해도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외우는 게 좋아. 외우는 게. 도형의 이동은 x축으로 m 이동을 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냥 빼기 m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별표하고 박스 내가 쳐놨죠. x 대신에 x 플러스 m이 아니라 x 마이너스 m을 대입한다 하고선 그때 쭉 이제 제가 똑같은 설명을 써놓은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 뒷페이지 넘겨서 추가 설명이라고 써있지.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 원래 그래프 위의 점을 x, y라 하고 이동 후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 하면 그 이동 후 점은 x 플러스 m으로 표현되는 거 지금 이해되겠니? 이해되죠? 원래 점이 x, y고 이동 후 점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 x축으로 지금 m 이동한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m으로 표현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이런 식으로 y는 이동한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질 거고. 그래서 요걸 정리를 하면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 프라임 빼기 m y는 y 프라임 이렇게 표현이 돼서 원래 우리가 만족하던 식이 fx, y는 0이었잖아. 거기다 요거를 다시 대입을 해버리면 요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빼기 m, y다. 인데 요것도 역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완전히 이해하기.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거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시험에서 절대로 물어보지 않거든. 그냥 처리할 수만 있으면 돼. 괜찮죠? 자, 일단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대표 예제 1번. 쉽게 생각해봐. 점의 이동은 쉬워요. x, y가 이렇게 이동했대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x축으로 a 이동했고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니? 그치? 그 이동에 의해서 1,1이 얘로 이동을 했대. 그럼 무슨 얘기야? 이 마이너스 5, b라는 점은 원래 1,1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x축으로 a 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한 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되겠네? 네. 이 이동이 x축으로 a, y축으로 마이너스 4 이동이잖아. 그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였대. 그럼 여기다 더하기 a 하고 여기다 빼기 4 한 게 그냥 요 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 더하기 a가
마이너스 5고 1 빼기 4가 b다. 이렇게 풀면 a, b 값이 구해지. 여기 혹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니? 돼요? 자, 두 번째. 1,1을 4,6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은 뭐야? x축으로 3 이동, y축으로 4 이동이죠. 그냥 고지곧대로. 그럼 얘는 어디로 옮겨져? x축으로 3 이동하니까 8, y축으로 4 이동하니까 3 이렇게 옮겨진다. 괜찮지? 음. 자, 1-3번. x축으로 지금 뭐니? 마이너스 a 이동하죠? 마이너스 a 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a 이동, y축으로 2 이동했네. 그거에 의해서 1,3이 y는 x 플러스 6이 6 위의 점으로 옮겨진대요. 자, 1,3은 그럼 어디로 옮겨져? 1 빼기 a, 3 더하기 2로 옮겨지는 거 되겠니? 그치? 그럼 1 빼기 a, 5네요. 5. 걔가 요거 위의 점으로 옮겨진대. 위의 점이면 대입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y에다 5, x에다 1-a. 이렇게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네. 그럼 a 값은 2가 되겠네. 2. 자, 대표 예제 2번을 볼게. 요번에는 점의 이동이 아니고 방금 봤던 도형의 이동이야. 도형 이동. 자, y는 2x-1이 지금 무슨 이동이니? x축으로 5, y축으로 3 이동한 거죠. 그치? 그거에 의해서 옮겨지는 직선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도형 이동이잖아. 그래서 x 대신에 x-5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3을 대입을 하면 돼. 그러면 적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y 대신에 y-3을 대입해. x 대신에 x-5를 대입해. 요게 정답이다. 요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마저 이항을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지. 이거 이해되겠니? x 대신에 x 빼기 y 대신에 y 빼기 3을 대입하면 된다. 두 번째,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x축으로 a, y축으로 2 평행이동시킨 방정식을 구하래. 똑같이 하면 돼요. 자, y 대신에 y-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고 x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a 이동이니까 x 빼기 a죠. 빼기. 더하기 a가 아니라 x 빼기 a를 대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써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동을. 그럼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플러스 3a 플러스 4니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3a 플러스 6 되겠대. 괜찮죠? 그게 저거랑 같대. 그럼 뭐니? 이게 마이너스 4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a 값이 3분의 10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2-3번 볼게. 2-3. 저 이동에 의해서 2,1을 1,4로 이동하는 거는 x축으로는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는 3 이동한 거겠지? 그거에 의해서 y는 mx-5를 평행 이동을 시키래. 자, 그러면 y 대신에 y 빼기 3 대입하고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해되니?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한 거잖아. 그럼 x-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된다는 얘기야. x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봐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y 값이 mx 플러스 m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괜찮지?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원래 직선과 일치한대. 그러니까 얘가 그냥 mx랑 같다는 얘기 아니야? 아, mx 마이너스 5랑? 그치? 그럼 뭔 얘기야? 요 m-2 값이랑 마이너스 5 값이랑 같아야겠네. 따라서 m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죠. m 값이. 이렇게. m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괜찮니? 자, 요 문제를 조금 언급을 좀 해볼게. 결국엔 이게 지금 m 값이 기울기잖아, 기울기. 원래 직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직선이었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근데 얘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지 자신이 됐대. 그러면 평행이동에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를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이게 하필이면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이고 3 이동이야, 3 이동. 응? 원래 게 있어. 어딘가 점이 있죠.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이동, 3 이동을 해. 이 점을. 이동하면 그냥 원래 직선 위로 다시 올라와 버리지.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해되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행 이동을 해서 직선이 자기 자신이 되려면 이 x축 이동하고 y축 이동, 그거 비율이 기울기랑 정확히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죠? 어. 그것도 제가 필드노트에 써놨어요. 자, 대표 예제 3번. 이건 x축으로 몇 이동이니? 4 이동이지, 4. y축으로 5 이동한 거죠. 그거에 의해서 이번엔 원을 움직이지, 원. 자, 똑같이 하면 돼. 한번 해볼게. 원래 거, 여러분, 근데 여기다 이제 x축으로 4 이동이니까 x 대신에 x-4를 대입을 할 거잖아. 이대로 대입하지 말고 표준형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입하는 게 훨씬 좋아요. 계산이 너무 많잖아. 자, 이렇게 하고 y끼리 표준형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여기 있는 a는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좌변에 4 더해졌으니까 똑같이 4 더하고, 우변에 1 더해졌으니까 똑같이 1 더하고,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원을 평행이동을 시켜. 그러면 평행이동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럼 반지름이 변하니 안 변하니? 반지름은 안 변하죠. 그치? 중심만 변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두 번째 풀이를 언급을 해볼게요. 일단은 정석 풀이를 그냥 해볼게. x 대신에 x-4 대입할 거고, y 대신에 y-5 대입할 거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돼. x 대신에 x-4 하고, y 대신에 y 빼기 5 더하기 1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다. 이게 평행이동한 원방정식이 된다. 괜찮겠죠? 그게 지금 뭐랑 같대? 그게 지금 x 플러스 b의 제곱이랑 y 플러스 c의 제곱는 3으로 옮겨진대요. 요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6이랑 같겠네.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4랑 같겠네요. 그 다음에 a 값은 2랑 같겠대. 이렇게 풀 수 있다. 요거 이해됐죠?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정석적으로 푸는 풀이고, 결국 이제 원의 이동은 뒤에서 배울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지만 원의 이동은 중심의 이동이에요. 중심의 이동. 요게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반지름은 불변을 하기 때문에 반지름은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원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은 중심의 이동으로 봅니다. 원래 거가 지금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지. 원래 거. 그거에 의해서 원래 거가 2, 마이너스 1인데 2, 마이너스 1인데 4 이동, 5 이동을 했잖아. 그지? 근데 중심은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죠, 점. 중심이란 점이잖아. 그러니까 얘 이동은 되게 쉽단 얘기야. x축으로 4 이동, y축으로 5 이동한 거는 그냥 곧대로 더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중심이 얘로 변했네. 반지름은 그대로네. r제곱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5로 그대로죠.
사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지금 그 R제곱 값이 3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 중심이 이렇게 이동했다. 요걸 통해서 바로 원방정식을 작성하면 돼. 요렇게. 요게 이동한 방정식이다. 그게 요거랑 같아야 될 거죠. 얘 중심은 뭔데? 제 중심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죠. 요거 두 개가 같다. 이렇게 풀면 b값 마이너스 6, c값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 음. 계속 요 방식으로 내가 풀이를 좀 보여줄 거예요. 이게 좀 쉽게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요 3-2번. 요 포물선을 x축 p, y축 p 플러스 3 평행이동 시킨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대. 결국에 이차 함수의 평행이동도 꼭지점의 이동이랑 똑같거든. 꼭지점이 지금 꼭지점 구해보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42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가 나오네. 꼭지점을 구해보면. 걔를 p 플러스 3 이동하래. 그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요거 이해되니? 꼭지점이 요걸로 움직이는 거지. 걔가 x축 위에 있다? 그럼 뭐야? y좌표가 0이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죠? 좀 안 되면 말씀하시고. 요게 지금 내가 방금 푼 두 번째 풀이야. 그럼 정석풀이는 어떻게 풀어야 돼? 정석풀이는 되게 복잡해. y축으로 p 플러스 3 이동이니까 y 대신에 y 빼기 요거를 대입을 하고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하고, 요건 적지 마세요. 요 풀이 안 좋은 풀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걸 다 전개해서 정리해서 꼭지점 좌표 구하고 그거 y좌표가 0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 되게 계산이 많죠. 그러니까 핵심을 좀 아는 게 중요해. 핵심. 오케이. 꼼. 해서 요 필기노트를 잠깐 좀 읽어볼게. 필기노트. 음.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y축 이동까지는 했죠. y축 이동까지 했고 그 밑에 이그젠플 있지.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을 x축 1, y축 마이너스 1 이동해라. 지금 찾았니? 다들? 못 찾는 사람 없죠? 그래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 대신에 y 플러스 1 그렇게 대입한 게 지금 보이지? 그래서 두 번째 예제도 어때?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 이동하래. 그래서 x 대신 x 플러스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정리를 한 거야. 첫 번째 풀이는 이해되죠? 그 밑에 있는 게 첫 번째 풀인데 옆에 있는 게 얘 내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평행이동을 하면 직선도 직선으로 가고 원도 어차피 원으로 가는데 특히 원의 이동은 중심의 이동이다. 이렇게 써있죠. 오른쪽 페이지.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풀을 내가 써놓은 거야. 중심의 1,2에서 x축 마이너스 1, y축 1 이동하면 그냥 0,3으로 이동을 한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 빼기 3제곱 는사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풀이 이해됐니? 됐죠? 그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을 볼게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의 지금 종류를 제가 다 써놨는데 x축, y축, 원점, y는 x, 그리고 임의의 점,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어요. 자, 일단 점에 대한 대칭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 두 가지 방향으로 보는 거야.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 방금 본 건 뭐야? 점의 평행 이동, 도형의 평행 이동 이렇게 두 가지 맞죠? 점 먼저 볼게. 점 되게 쉬워해. 첫 번째, x축 평행 이동을 해보면 그림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돼. A, B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는 얘기야. 대칭이라는 건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겠지? 거리가 같게끔. 그럼 얘 좌표 어떻게 되겠니? x좌표는 똑같을 거고
y좌표만 마이너스가 붙겠죠. 괜찮지? 자,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해보면 여기 a, b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해서 넘겨버려라.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돼? 이번엔 x좌표가 마이너스 붙을 거고 y좌표는 그대로일 거고 되겠지. 자, 3번. 이번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여기 a, b라는 점이 있어. 걔를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라는 거야. 이게 원점 대칭. 거리가 같게 돼. 그럼 얘는 어떠니? x좌표 뒤집히고 y좌표도 뒤집히죠. 괜찮지? 자, 여기까지만 해서 정리 좀 해볼게. 쉽게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거 일단 x축 대칭은 거꾸로 y의 마이너스, y축 대칭은 거꾸로 x의 마이너스. 여기까지 이해.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y는 x 대칭이야.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 어딘가 a, b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이 y는 x에 대해서 넘겨버리라는 얘기야. 이렇게 요 점으로. 이해되니? 요 점의 좌표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뒤에서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도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대칭 이동의 핵심은 거리가 같다는 게 첫 번째고 선에 대해서 넘겨버리잖아. 그러면 여기가 몇 도가 되겠니?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90도. 두 가지가 포인트야. 90도다. 그럼 90도에서 우리 조금 냄새를 맡을 수 있지. 뭐를?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써먹을 수 있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 점 좌표를 좀 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 일단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요 두 점으로 이루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y 마이너스 b 일단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얘 기울기는 지금 얼마니? 얘 기울기 1이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다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양변에 x 마이너스 a를 곱해보면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두 번째, 얘네 두 개 거리가 같잖아. 그래서 뭐 할 거냐? 얘네 두 개의 중점 좌표를 구해서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중점 좌표를 구해볼게. 중점 좌표는 두 개 더한 거의 절반이지 그냥. 얘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위의 점은 대입이죠. 대입을 해볼게. 그럼 결국엔 뭐가 나와? 얘랑 같다라는 게 나와. 그럼 2 떼버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2 떼버리면 y 플러스 b는 x 플러스 a 이렇게 정리할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할 건데 1번이랑 2번을 더해봐. 그러면 2y는 2a 되죠. 되겠니? 2y는 2a 나오니까 여기서 y는 a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을 빼봐. 그러면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x 나오는 거 이해되겠니? 그러면 x 값이 a 나오겠죠. 어머, b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내가 x, y를 구한 거야. 자, 그럼 결론을 외우면 돼, 결론을. a, b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그 점 좌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b, a가 되는 거죠. b, a. 어때? x, y 좌표가 바뀐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은 결론만 외우면 돼. 결론만. 여기까지가 지금 y는 x 대칭까지 한 거예요.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자, 여기 개념 체크해 볼게요. 여기 처음 배우는 거니까 177쪽 1번. 1번 한번 풀어볼래, 지금? 자, 봐보자. x축 대칭은 y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y축 대칭은 x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y는 x 대칭은 두 개
바꿔라. 이렇게 풀었나? 괜찮죠? 그지? 자,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점의 대칭 이동을 지금 배웠잖아. 점의 대칭 이동을 배웠는데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해볼게. 도형의 대칭 이동은 요번에는 쉬워요. 요게 도형의 방정식인데 아까는 도형의 평행 이동은 조금 달랐죠. x축 평행 이동이면 n평행 이동이면 x 마이너스 m을 대입했어야 됐잖아. 근데 점의 대칭 이동이랑 도형의 대칭 이동은 똑같아. 자,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그냥 y 대신에 마이너스 y 똑같이 대입하면 돼요.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을 해.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똑같이 대입을 하면 되고 원점 대칭 이동?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인 거 대입하면 되고 y는 x 대칭 이동은 x, y 바꾸면 되고 괜찮죠? 그래서 요 2번을 바로 풀어볼게. 직선이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1평 이동을 하래.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이해되죠? 해놓고 그 후에 y축 방향으로 1 이동이니까 y 대신에 y 빼기 1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된다. 여기 답이 되겠는 거야. 되겠니? 네. 다음 2번 x축으로 1평에 이동한 후 자, x축으로 1평 이동해 이렇게 해놓고 그 후에 y축 대칭 이동이야?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붙이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다시 대입을 하면 돼. 이렇게. 이게 답이 됐다. 괜찮죠? 다음 3번 원점 대칭 이동. 3번은 둘 다 마이너스 붙여요. 한 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평 이동하래.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4번 y는 x 대칭은 xy 바꾸면 되죠. 이렇게 된다. 이해됐니? 괜찮죠? 자, 대표 예제 4번. 2,2를 yx 대칭 이동시킨 점 P는 일단 몇 콤마 몇이 되니? 몇 콤마 몇이야? 그치, 1,2죠, 1,2. 그리고 Q는 어때요? X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 2, 마이너스 1. 그래서 PQ 길이 구하라.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지. 너는 그냥 적용만 하면 괜찮은 거지. 적용만 하면. 4-3번을 한번 풀어볼게. 원점 대칭 시킨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그 P는 일단 둘 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y는 x 대칭 이동시킨 점은 xy 바꿔야 되지. 요거에 대해서 pq 길이가 6루트 1에 pq 길이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에 p에서 q를 빼볼게요. 이렇게 5 제곱 더하기 4 빼기 k의 제곱. 이거에 루트 한 개 6루트 2인 거지 지금. 그럼 pq 제곱은 이렇게 되겠네. 그 값이 6루트 2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전개를 해보면 일단 뭐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72 이렇게 되게. 그러면 k-4의 완전 제곱이 36이니까 뭐 굳이 전개를 안 해도 풀 수 있겠죠. k-4는 6이거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얻으실 때 이제 그래서 k 값이 10 또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대표 예제 5번 풀어볼게.
y는 mx 플러스 8을 y축 대칭 이동시킨 직선.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렇게. 걔가 6,4를 지났는데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 6m이 4니까 m값 3분의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이번엔 원이야, 원.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킨 원 C의 중심이 이거 위에 있대요. 자, 요거를 두 가지 풀이로 역시 해볼게. 첫 번째 풀이야, 첫 번째. 일단 쟤를 표준형으로 바꿔요. x 플러스 a 제곱이 y 플러스 2 제곱 되죠. 하고 상수항 마이너스 19 이항하고 좌변에 a 제곱 더해졌으니까 똑같이 4 더해졌으니까 똑같이 되겠지. 잘 들어봐.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하고 뭐 여기는 똑같을 거. a 제곱 마이너스 15겠네. 근데 걔의 중심 얼마니? 마이너스 a 콤마 2죠. 얘가 요거 위에 있대. 요거 위에. 대입하면 되지. 하니까 a 값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괜찮지? 근데 아까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의 평행 이동이건 대칭 이동이건 원의 이동은 뭐의 이동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중심의 이동이랑 같다 라고 했죠. 중심의 이동. 반지름은 불변하겠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원을 x축 대칭시켜, 거울로 반사시켜. 반지름 바뀌니? 안 바뀌죠. 그대로 대칭시키는 건데 중심만 바뀔 거 아니야. 그지? 아무리 대칭 이동을 하건 평행 이동을 하건 뭘 하든 간에 반지름은 안 변해. 중심만 바뀌는 거야. 중심만. 그 중심의 이동으로 본다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뭐야 일반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귀찮지만 원래는 보통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보자마자 그냥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니까 얘를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해. 그럼 어디로 가? a, 2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 되지. 음. 잘못 썼네. x 플러스 a, y 플러스 2. 뭐야? 여기 여기 내가 잘못 썼네요. a, 이죠. a, 2. 소리. 음.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서 a, 2로 그냥 대칭 이동 되는 거. 중심의 이동으로 보면 쉽다라. 이 대죠. 자, 요 5-1번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세요. 5-1번. 자, 한번 해볼게. 얘를 x축 대칭 이동시켜. 그러면 뭐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y죠, y. 어. 그게 마이너스 4,5를 지난다. 뭐 대입하면 끝나죠? 이렇게 해서 n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구해줄 거고 2번 yx 대칭 이동시킨 중심 구하래. 자, 얘 일단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게. x 플러스 3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얼마예요? 마이너스 a제곱. 나는 뭐 뒤에는 볼 필요 없죠. 중심이 일단 마이너스 3, a잖아. 그럼 얘 ymax 대칭시키면 어디로 바뀌어? xy 바뀌어서 a, 마이너스 3으로 이동을 하겠지. 걔가 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저기다 대입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는 빵이다. a 값이 4가 되겠어. 여기까지 괜찮죠? 음. 자, 일단 진도를 더 나가지는 않을 거고 요 노트 설명을 좀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번 동그라미 있죠? 5번 동그라미. 내가 yx 대칭까지는 이동 이해 저희 설명을 했고 5번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찾으셨니? 5번 동그라미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
찾았어요? 저 요건 쪼끔 이제 응용이야, 응용. 상황이 뭐냐면 P를 지금 그림 같이 봐 가면서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점 P를 어떤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래. P를 지금 내가 x, y라 놨죠. 그다음에 A라는 점은 주어진 점이야. P도 주어진 점이고 그 대칭 이동한 점 Q의 좌표를 구해라. 요게 지금 상황이다. 여기를 뭐 P, Q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대칭 이동의 핵심은 어쨌든 길이가 같기 때문에 딱 길이 같은 거에서 뭐 쓸 수 있겠니? 중점 좌표 쓸 수 있겠죠. 중점 좌표. 이 P랑 Q의 중점 좌표를 구해 볼게. 요거랑 A랑 같을 거고. 그다음에 Y 플러스 Q랑 B랑 같죠. 자, 요 부분이 좀 중요해.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P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이 P라는 거는 2A-X 이렇게 정리가 되고 Q는 2B-Y 이렇게 정리해야 돼. 되게 그러니까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좌표를 써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요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X, Y를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2,1을 3,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래. 대칭 이동 시키라는 얘기야? 어떻게 한다고?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2a 빼기 x, 2b 빼기 y가 답이다. 이해돼요? 요게 a, b, 요게 x, y인 거야. 이렇게. 근데 요거를 안 외워도 돼. 알겠니?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원리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 내가 구하는 좌표를 x, y라다.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지금 대칭 이동을 한 상황이잖아. 얘 두 개의 중점이 얘랑 같다를 써먹을 거 아니야? 상황이? 여기가 3,4인 거고 2,1인 거고 내가 구하는 x, y인 거고. 그래서 원리대로 풀면 돼요. 그냥 암기를 하지 않아도. 얘가 3, 얘가 4 요렇게 이해되시겠지? 그게 점에 대한 대칭이야. 그 다음에 6번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있지? 그게 조금 중요해요.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 상황이 A, B가 있죠. 이렇게. 걔를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 아까 y는 x 대칭 증명할 때 됐거든. 대칭 이동의 핵심은 거리가 같게끔 반사되는 거고 얘가 90도라는 게 핵심인 거야. 90도.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게 키포인트다. 뭐예요? 첫 번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중점 좌표가 y는 mx 플러스 n 위에 있다. 요걸 써먹는 게 두 가지 포인트란다. 이해되시니?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2,3이란 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볼게. 잘 들어보세요. 상황은 이런 거지.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2,3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있고 그럼 얘를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 그 점 x, y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얘의 기울기 x 빼기 2분의 y 빼기 3 xy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b라고 해볼게. a 빼기 2분의 b 빼기 3이 일단 요거의 기울기지. 걔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얘랑 요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 하나를 얻어내는 거야. 되죠? 요거는 시험에 조금 잘 나와요. 이게 직선 대칭은.
두 번째 뭐야? 중점이 요직선 위에 있다. 중점 좌표를 구해볼게. 2분의 a 더하기 2, 콤마 2분의 b 더하기 3이야? 얘가 요거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 대입을 하겠지. 대입을 해보자. 2분의 b 플러스 3, y에 대입하고 x 자리에 2분의 a 플러스 2 대입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두개 미지수의 연립방향 AP가 나온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면 돼. 그림으로써. 이게 이제 직선 대칭이다. 자, 두 번 넘기셔가지고 도형의 대칭 이동, 지금 x축, y축, 원점, y는 x 다 설명을 했죠. 그지? 다섯 번째 것만 설명 안 하는 거야 지금. 점 대칭 보이니? 보이니? 점 대칭. 아까 설명을 했지만 A, B라는 점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을 하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봤었죠. 근데 도형의 이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 빼기 y를 그냥 대입을 하면 돼. 이렇다는 얘기고, 자, 여러분들이 요 5번은 방금 한 요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가 어쨌든 다 알려주긴 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준 거고, 여러분들은 1, 2, 3, 4번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 x축, y축, 원점, y는 x 대칭. 여기까지가 되겠지. 근데 그 밑에 심화 있죠. 별표 쳐고 심화돼 있지. 그거는 반드시 알아요. 반드시. 자, 그것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맞춰볼게. F가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이래. 선대칭.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대표적인 게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는 대칭축이란 게 있죠. 그 선대칭이라는 거는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인 걸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해요. 되겠니? 그러면 이 F 자체가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일 때 만족하는 조건이 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이 있어. 자, 일단 첫 번째를 내가 기하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X만큼 더 간 곳에서의 함수 값이랑 X만큼 빠진 곳에서의 함수 값이랑 항상 같다는 얘기죠. 이해돼? A 기준으로 X만큼 더 간 곳이랑 X만큼 빠진 곳에서의 함수 값이 항상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갖고 요런 느낌으로 갔다는 얘기죠.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 이해되니? 뭐 얘를 스무스하게 이어보면 요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야.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다.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 요 안에 있는 요 X값 있지? 두 개를 더한 거에 절반을 해봐. 중점이죠, 중점. 그럼 뭐가 돼? A가 되겠지, A가. 그치? 그래서 이 두 점의 중점이 항상 A가 나오는 거야.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를 더해 절반을 때려. 그럼 뭐 나와요? A죠. 두 점의 중심이 항상 A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전 예시를 한번 볼게. 무슨 얘기냐? 2차 함수 fx, 2차 함수 요거 하고 끝낼게요. 2차 함수 fx가 최고 차항 계수가 3이래. 그리고 요걸 만족을 한대. 이건 여러분들 지금 당장 그 공통수학원 2차 함수 때 시험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야, 이거는. 자,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야? 여기 있죠, 여기. 얘가 무슨 대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면 x는 a 대칭이라는 거야. x는 a 대칭. 얘는 몇 대칭이야, 그러면? x는 2대칭이죠, 2대칭.
그러니까 얘가 최고 차항계수 3 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x는 2 라는 거를 요런 식으로 포장을 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나 얘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따라서 fx를 최고 차항계수 3 꼭지점 x좌표가 2 니까 요런 식으로 쓰고 끝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지나는 점 한 점 뭐 0,1 지난다 주면 대입해서 q 값 구하고 끝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요 선대칭을 요런 식으로 써 먹을 수 있다. 오케이. 요까지 하고